제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는 해서, 사실은 뭐 몇 시간을 여쭤봐도 저기를 할 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좀 여쭙고, 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뒤에 뒷부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네. 인공지능하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 부분을 혹시 부사장님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더 좀 만나 주시면. 추석 지나고 메타버스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아니, 글쎄, 메타버스 책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즘은 하도 그게 부빈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해안을 가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기는 하고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사실은 그 최근에 들어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뭐 나델라 CEO처럼 뭐 2년에 할 일을 2달 만에 완성했다 할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를 여쭙고 싶게 뭐냐면,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의 조건을, 원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한 게 공감대, 그 다음에 적정한 투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 어떤 조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선행을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 그 다음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먼저 이렇게 선결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애를 쓰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예.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하는 과정에는 크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은 원래부터 만족시켰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효율을 제거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됐든, 뭐 수익률을 높이게 됐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노력들 과정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세일즈를 보다 효율화하자, 뭐 전략을 좀 더 고도화하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잘 수립하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효율화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BM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구나,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DT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경영진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기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 하라고 막 강조한다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냥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목적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명시화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도메인이. 어떻게 나뉘냐? 첫 번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프로덕트, 상품, 프로세스를 다 그대로 유지한 채, 뭐 바꿀 거 없어요. 유지한 채 비효율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채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상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 비효율이 제거되는데 디지털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했다고 해서 프로덕트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내부적으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공정 속에서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혁신이 생겨서 예전에 생기던 것보다 단계가 축소돼서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첫 번째 이거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목적 자체가 저는 X축이라고 표현하는데, X축이냐, 기존에 있었던 프로덕트와 사업을 유지한 채 비효율만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 그걸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든 뭐 RPA 도입이 됐던, 프로세스 혁신이 됐던, 뭐 그게 첫 번째. 이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아니다, 우리 DT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뼛속까지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우리의 고객이 달라져. 예전에는 20대 고객이 타겟이었는데 아니야, 40대까지 늘릴 거야.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내수 시장이 목적이었는데 아니야, 베트남 아니야, 미국까지 넓힐 거야. 고객이 달라지는 거. 아니면 고객은 같은데 그들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우리가 예전에 팔았던 A 상품이 아니라 B, 새로운 B 상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상품과 고객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판매 방식이었는데 이제 구독 방식으로 팔 거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Y축이 뭐가 진짜 크게 달라지는 거. 이게 Y축이고, 이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데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네스트 어웨어 같은 거죠. 네스트 시스템이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이거 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되 월 사용료를 받을 거야. 이건 회사의 BM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기술도 바뀌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의 KPI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평가 방식도 바뀌고, 세일즈 포인트도 바뀌고, 이런 게 Y축이죠. 그래서
DT를 추구하고자 할 때는 경영진이 야, X축이냐 Y축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정부터 하고 왜 결정을 해야 투자가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따라 저는 투자 솔직히 규모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X축밖에 몰라가지고 아. 하던 거나 잘하시고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Y축. 예. 그거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져요. X축을 하느냐 Y축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지고 투자 규모가 달라지면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져요. 1년짜리냐 3년짜리냐 5년짜리냐. 예, 그거에 따라서 기술이 내재화하는 게 좋으냐 아웃소싱하는 게 좋으냐도 달라지고 팀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팀 자체를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업팀에 연계해서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을 명시화하고 그 다음에 투자 규모를 명시화하는 거고 세 번째 거버넌스는 이거에 따라서 X축이든 Y축이든 이게 진행되다 보면 예. X축도 마찬가지 X축도 진행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점차 전사적인 DT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규모가. 그러면 당연히 회사 내에 거버넌스가 중요하죠. 이와 관련된 회사 내에 DT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가야 되느냐 조직 체계라든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바뀌기 마련이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야, 참 이게 책에서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사장님이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엊그제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월요일만 그렇습니다. 월요일만. 그러세요? 네, 월요일에 이제 항상 직장인들 대부분이 월요일날 오전에 회의가 많아서. 아니 저도 그럼 나도 새벽 평가정이 돼야 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반성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고 또 지금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또 이제 회의도 준비하셔야 되고 사실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뒤에도 그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혹시 시간 꼭 되시면 한번 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저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아날로그의 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일정 어떤 원칙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좀 많이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 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보기보다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 세상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철학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매뉴얼인가 보다 식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야 이거 이런 문제도 있었네라고 했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은 되게 기초적인 상식 내용만 다뤘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상식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사장님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걸 읽을 필요가 있나? 근데 기술적인 부분이 정리가 일단 되신 거 하고요. 그 뒷부분에 조금씩 이제 어떤 나오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하셔서 제가 보기에 기업의 어떤 철학을 잡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 부사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오늘 아침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잘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미리 보여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은 또 한 번 더 시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 예전에 항상 만났던 게 CES나 MWC에서 만났었는데 한번 언제 시간 되면 뵙죠. 한 9월 달에는. 예, 저 백신 2방 맞아서 저는 저도 맞았습니다. 예, 같이 한번 뵈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